한국인? 그냥 준비 작업만 해. 그 이상은 안 돼. 박지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멈춰버렸다. 마치 얼굴을 맞은 것처럼. 면접 자리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사장 김미영의 눈빛은 차갑고 명확했다. 당신은 주방 보조일 뿐이라는 뜻이었다. 지우는 32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중 5년을 한국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했다. 100명 이상의 손님들 앞에서 매밤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다. 음식 평론가들에게 호평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경력은 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 영어 못하지? 그럼 준비 작업만 해.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니까 당신 방식은 여기서 안 돼. 김미영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한국 여성이었지만 10년의 미국 생활이 그녀의 눈을 계산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비자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없었다. 미국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렇게 시작된 지훈의 오스틴 생활. 매일 아침 8시에 도착. 저녁 11시에 퇴근. 그 사이 13시간을 채소 자르고 반찬 담고 앞치마 입고 지냈다. 미국인 요리사 제임스 밑에서. 제임스는 35세였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서툰 한국말 몇 마디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훈을 놀리기 위함이었다. 지훈, 우리는 미국식 한식이야. 당신 서울식은 필요 없어. 알겠어? 제임스가 쿡탑을 두드렸다. 그의 발음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 명확함 속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 어디선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첫 주간은 정말 힘들었다. 손목이 아팠고 허리도 아팠다. 한국에서는 선임 셰프였던 그가 이제는 정토막만 하는 보조였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사가 나왔을 때도 지우는 혼자 식당 뒤편에 앉아 먹었다. 왜 혼자 와? 한 손님이 지나가며 물었다. 왜 저렇게 쑥스러워? 다른 직원이 킥킥거렸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웠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여기 실수했어. 당신이 준비한 거지.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죄송합니다. 한국인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못 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다. 지우는 서울 키친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뭘 주문하는지, 뭘 남기는지, 어떤 음식이 자주 팔리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음식들은 정말 맛없다. 제임스의 요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영혼이 없었다. 고추장의 깊이, 된장의 복합적인 맛, 요리에 담아야 하는 정성이 모두 빠져 있었다. 그냥 한국 음식의 이름만 따와 미국식으로 재가공한 것이었다. 이건 뭐야? 한 손님이 불평했다. 이건 한식이 아니잖아. 다른 손님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임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님이 먹고 비용을 내면 그만이었다. 밤 11시. 주방에서 혼자 남은 지우는 생각했다. 한번 해보자. 내 방식으로. 그날 밤 지훈이 만든 것은 한식 마이너스 미국식 퓨전 비빔밥이었다. 한국의 전통 비빔밥에 미국식 소스를 더했다. 바비큐와 고추장을 섞은. 그리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릴에 구운 소고기를 토핑했다. 통곡물 쌀로 영양까지 더했다. 그것은 한국 요리도 미국 요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문화가 만나는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 비빔밥을 직원 식사로 준비했다. 제임스가 먹었다. 제임스는 한 입을 먹고 멈췄다. 그 다음 또 한 입. 그리고 또. 이거. 뭐야? 아, 어제 실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처음이었다.
제임스가 그의 음식을 먹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언제 배웠어? 한국에서요. 와, 이거 진짜 좋아. 우리 메뉴판에 넣을 수 있을까?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 사장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 방식은 여기서 안 돼. 하지만 지훈은 말했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3일 뒤 지훈의 비빔밥은 메뉴판에 올라왔다. 퓨전 비빔밥 마이너스 셰프의 특별 요리. 하지만 메뉴판에는 제임스의 창작 요리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손님이 주문했을 때 지훈의 손가락이 떨렸다. 오, 이거 정말 한국 요리네요. 손님은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데. 이게 뭐예요? 한식과 미국의 맛을 섞은 거예요. 지훈이 서툰 영어로 설명했다. 와, 정말 맛있어.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 손님은 접시를 비웠다. 그날 하루 동안 지훈의 비빔밥은 20개가 팔렸다. 다른 음식들은 평균 5-6개씩 팔리는데 비해 4배나 많이 팔린 것이었다. 다음 날, 미영 사장의 눈빛이 변했다. 지훈, 넌 어디서 이거 배웠어? 한국에서요. 셰프로 일했거든요. 미영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를 다시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당신 방식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계속 만들어. 손님들이 좋아해. 지훈의 가슴이 철렁 뛰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훈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퓨전 비빔밥은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되어 있었다. 2주가 지나자 지역 신문이 이 음식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한식 마이너스 미국 퓨전이 모든 것을 바꾼다. 3주가 지났을 때 사람들은 지훈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오, 그 한국인 셰프 있는데 맞아? 처음에는 무시의 대상이던 그가 이제는 명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제임스는 여전히 지훈을 완전히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 밤 11시 주방에서 혼자 남은 지훈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한식 마이너스 텍스 퓨전 타코 마이너스 한국 불고기에 고추장을 섞은 소스, 그리고 미국의 토마토와 함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마음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음식은 언어를 넘어. 음식은 거짓말 안 해.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지훈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아직 몰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퓨전 비빔밥은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낮에는 채소를 자르고 반찬을 담았다. 하지만 밤 11시 이후는 달랐다. 그 시간부터는 지훈이 주인공이었다. 제임스가 퇴근한 후 주방은 지훈의 실험실이 되었다. 새로운 요리들이 탄생했다. 한식 마이너스 텍스 퓨전 타코 마이너스 한국 불고기에 고추장을 섞은 소스와 미국의 신선한 야채. 크리미 고추장 파스타 마이너스 한국의 고추장과 미국식 크림 소스의 만남. 김버터 팝콘 마이너스 바삭한 김의 풍미와 버터의 부드러움. 매번 실패도 많았다. 너무 매운맛, 너무 낯선 조합, 서로 맞지 않는 재료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음식은 언어야. 말로 못하면 음식으로 표현해. 지훈은 밤 2시, 3시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주가 지났을 때 지훈의 새로운 요리들은 메뉴판에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영 사장도 의심스러워했다. 이런 조합이 정말 먹을 만해? 한번 해보세요. 지훈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그리고 매번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다. 이게 한식당에서 나온 거야? 정말 새로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와, 한국인 셰프가 있네. 처음으로 손님들이 지훈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만들었어? 박지훈이라는 한국 셰프가 만들었습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3주째. 지역 신문사의 음식 평론가 제임스 윌슨이 서울 키친을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음식 평론가였다. 오스틴의 음식 장면에서 그의 한마디는 식당의 흥망을 좌우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식당 구석에 앉아 음식을 맛봤다. 퓨전 비빔밥, 한식 마이너 스텍스 타코, 크리미 고추장 파스타. 모든 것을 맛보고 난 그는 장시간 침묵했다. 미영은 긴장했다. 혹시 마음에 안 들었나? 그때 평론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요리사가 여기 있나? 지우는 채소를 자르고 있었다. 당신이 이 요리들을 만들었어?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박지훈입니다. 평론가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다. 넌 어디서 배웠어?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요. 미슐랭? 그럼 왜 여기서? 평론가는 질문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왜 한국에서 온 셰프가 미국 오스틴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여기가 저의 기회입니다. 지훈은 대답했다. 다음 주 신문에는 큼지막한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한식 마이너스 퓨전이 오스틴의 음식 판도를 바꾼다. 미스터리한 한국 셰프의 정체 기사는 지훈의 창의적인 요리를 극찬했다. 박지훈 셰프는 전통 한식의 정수를 이해하면서도 미국 문화를 존중하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그의 퓨전은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서울 키친은 완전히 달라졌다. 줄은 길어졌다. 손님들은 지훈의 요리를 먹기 위해 1-2 시간을 기다렸다. 지훈은 없어. 손님들이 묻기 시작했다. 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셰프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다. 미영은 처음엔 약간 불편해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것이 좋은 신호라는 걸. 4주째가 되자 지훈은 밤 11시가 아닌 오전 8시부터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제임스의 보조가 아니었다. 제임스는 이제 지훈의 보조가 되어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제임스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훈, 이 소스 어떻게 만들어? 제임스가 물었다. 고추장에 마요네즈를 섞고 여기 참기름이랑. 지훈이 설명했다. 복잡하네. 왜 이렇게 많은 재료를? 맛은 단순할 수 없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다. 5주째. 한날 저녁 지훈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한식 마이너스 미국 스테이크 보울 미국식 프라임 비프를 고추장 마리네이드에 재워 그릴에 구웠다. 그 위에 한국식 나물들을 올리고 고추장 버터 소스를 뿌렸다. 그리고 위에 김 계란 그리고 참깨를 뿌렸다. 한 접시가 완성되었을 때 미영이 주방에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요리 시도해봤습니다. 이것도 메뉴판에 올릴 거야? 가능하면요. 미영은 한 입 떠먹었다. 길게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거 정말 좋네. 이번 주부터 메뉴판에 올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뛰었다. 6주째. 서울 키친은 더 이상 작은 한식당이 아니었다. 지역의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다. 매장 벽에는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한국인 셰프가 만드는 혁명 음식으로 문화를 말하다 오스틴의 새로운 스타지온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채소를 썰고 불을 조절하고 맛을 확인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영은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 너 이제 부셰프 할 생각 있어?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우리 매장의 부셰프. 월급도 올려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어때?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국을 떠난 지 1년 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능력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지. 너 때문에 이 가게가 살았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나 이제 부셰프가 됐어. 길은 길어졌다. 손님들은 지훈의 요리를 먹기 위해 1-2 시간을 기다렸다. 지훈은 없어. 손님들이 묻기 시작했다. 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셰프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다. 미영은 처음엔 약간 불편해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것이 좋은 신호라는 걸. 4주째가 되자 지훈은 밤 11시가 아닌 오전 8시부터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제임스의 보조가 아니었다. 제임스는 이제 지훈의 보조가 되어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제임스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훈, 이 소스 어떻게 만들어? 제임스가 물었다. 고추장에 마요네즈를 섞고 여기 참기름이랑. 지훈이 설명했다. 복잡하네. 왜 이렇게 많은 재료를? 맛은 단순할 수 없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다. 5주째. 한날 저녁 지훈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한식 마이너스 미국 스테이크 보울. 미국식 프라임 비프를 고추장 마리네이드에 재워 그릴에 구웠다. 그 위에 한국식 나물들을 올리고 고추장 버터 소스를 뿌렸다. 그리고 위에 김, 계란, 그리고 참깨를 뿌렸다. 한 접시가 완성되었을 때 미영이 주방에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요리 시도해봤습니다. 이것도 메뉴판에 올릴 거야? 가능하면요. 미영은 한 입 떠먹었다. 길게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거 정말 좋네. 이번 주부터 메뉴판에 올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뛰었다. 6주째. 서울 키친은 더 이상 작은 한식당이 아니었다. 지역의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다. 매장 벽에는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다. 한국인 셰프가 만드는 혁명. 음식으로 문화를 말하다. 오스틴의 새로운 스타. 지훈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채소를 썰고 불을 조절하고 맛을 확인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영은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 너 이제 부셰프 할 생각 있어?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우리 매장의 부셰프. 월급도 올려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어때?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국을 떠난 지 1년 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능력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고마워야지. 너 때문에 이 가게가 살았으니까.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나 이제 부셰프가 됐어. 정말? 너 한 달 전에는 한 달이면 충분했어. 음식으로 말했거든. 음식으로? 네. 영어는 못하지만 음식은 말할 수 있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2개월이 지났다. 서울 키친은 이제 오스틴에서 가장 핫한 식당이 되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지훈의 요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한국에서는 왜 나왔어? 기자가 물었다. 한국에서는 전통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창의적일 수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후회한 적 없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무시받고 차별받고. 지훈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내 요리가 좋으면 손님들이 알아주고, 내 음식이 맛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레스토랑 출신이어도 상관없고. 기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다. 식당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반적인 감사였다. 그런데 감사팀은 예상 외의 발견을 했다. 이 요리들, 메뉴판에 등록되지 않은 요리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네, 그건 미영이 설명하려고 했다. 감사팀은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비정규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규칙 위반입니다. 본부의 회신은 냉담했다. 즉시 중단하고 통일된 메뉴만 판매하세요. 미영은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지훈, 본부에서 말이야. 너의 특별 요리들은 안 된다고. 통일된 메뉴만 해야 한대.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래요? 본부는 모든 매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관성 있는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 말도 들었어. 너의 요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지만 본부의 결정은 미영도 힘들어 보였다. 그날 밤 지우는 주방에 혼자 남았다. 더 이상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 한식 레시피만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손님들이 기대하는 그 창의적인 맛이 아닌. 지우는 주방의 창을 통해 밤의 오스틴을 봤다. 음식은 언어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다. 주어진 메뉴판 속에서만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음식으로 말했던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서울키친은 이제 오스틴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이 되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했다. 대기 시간은 평균 2시간. 주말에는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지훈의 요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라오는 법이다. 어느 화요일 오전, 미영의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김미영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정중하지만 차가웠다. 네, 그렇습니다. 본사 운영관리팀 데이비드 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키친을 방문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로요? 정기감사입니다. 매장 운영 전반을 확인하려고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기감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있었다. 그런데 지난 감사가 6개월 전이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문제? 뭐가 문제지? 매출은 폭등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최고치였다. 직원들도 일할 맛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본사는 왜? 그날 저녁 미영은 지훈을 따로 불렀다. 지훈아,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온대. 감사팀이요? 응. 매장 운영 확인하러.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제 요리 때문인가요? 그럴 리가. 아니,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하자. 그날은 특별 메뉴 말고 기본 메뉴만 하는 게 어떨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월요일이 왔다. 오전 10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울 키친에 도착했다. 데이비드 최. 40대 후반.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완전히 미국식 비즈니스맨이었다. 김미영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인사말도 짧게 끝냈다. 그들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재고를 확인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살펴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손님 한 명이 주문했다. 크리미 고추장 파스타 주세요. 지우는 깜짝 놀랐다. 오늘은 특별 메뉴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손님은 이미 주문했다. 단골 손님이었다. 지우는 미영을 쳐다봤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한 번만. 지훈이 요리를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주방 입구에 서서 지켜봤다. 저건 뭡니까? 아, 저건. 미영이 설명하려고 했다. 메뉴판에 없는데요. 고객들이 워낙 좋아해서. 메뉴판에 없는 요리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하지만 몇 개나 됩니까?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메뉴판을 펴고 벽에 걸린 요리 사진들을 비교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그는 12개의 요리를 찾아냈다. 메뉴판에 등록되지 않은 요리들. 모두 지훈이 만든 것들이었다. 김 사장님,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본사의 운영 매뉴얼을 읽어보셨습니까? 모든 메뉴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관된 품질을 위해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들 덕분에 매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끊었다. 문제는 통제입니다. 우리는 50개 매장을 운영합니다. 모든 매장이 제멋대로 하면 브랜드가 무너집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즉시 이 메뉴들을 중단하세요. 그날 오후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 서울 키친 운영 규칙 위반건. 내용. 김미영 사장님께 금일 감사 결과 귀 매장에서 본사 승인 없이 12개의 비정규 메뉴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운영 매뉴얼 3조 2항 메뉴 통일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정규 메뉴 판매 중단. 통일된 메뉴판만 사용. 향후 신메뉴 개발 시 본사 승인 필수. 위반 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키친 본사 운영팀. 미영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훈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영의 표정만 봐도 본사에서 너의 요리를 중단하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싸워봤어. 하지만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본사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본사는 승인 안 해줬을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왜? 제가 한국인이고 정식 자격증이 없고 영어가 서툴고. 지훈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제 요리는 그들의 시스템에 안 맞으니까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주방에 혼자 남았다. 칼을 들었다. 채소를 썰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만들지? 통일된 메뉴판에 있는 요리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좋은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훈은 칼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오스틴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음식은 내 목소리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네. 다음 날 제임스가 주방에 들어왔다. 지훈 들었어? 본사에서. 네. 미안해. 나도 내 요리가 좋았어. 솔직히.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제임스는 지훈 옆에 섰다. 있잖아, 나도 처음엔 너를 무시했어. 한국인이라고 영어 못한다고. 알아요. 하지만 내 요리를 먹고 생각이 바뀌었어. 음식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 지훈이 제임스를 쳐다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본사가 막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제임스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2주가 지났다. 서울 키친은 다시 평범한 한식당으로 돌아갔다. 지훈의 특별 메뉴들은 모두 사라졌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크리미 고추장 파스타는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본사 규정이라서. 매출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첫 주에 20%, 두 번째 주에 15% 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지훈 셰프 요리가 없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네.
리뷰 사이트에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올라왔다. 예전만 못해요. 특별했던 메뉴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퇴보했죠? 평범한 한식당이 되어버렸네요. 미영은 매일 밤 재무제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본사에도 전화를 걸었다. 손님들이 지훈 셰프의 메뉴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허가해 주실 수 없나요? 안 됩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다른 매장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귀 매장만 특별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3주째. 지역 신문의 음식평론가 제임스 윌슨이 다시 찾아왔다. 미영 사장님, 지훈 셰프는 어디 있나요? 주방에 있습니다. 그의 퓨전 요리를 먹으러 왔는데 메뉴판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본사 규정으로 더 이상. 제임스 윌슨의 얼굴이 굳어졌다. 본사가 막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왜요? 통일성 때문이라고. 제임스 윌슨은 노트북을 꺼냈다. 사장님,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기업의 창의성 억압에 대한. 미영은 망설였다. 본사와 문제 생기는 건 사장님, 지훈 셰프의 요리는 이 도시의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본사가 막았다면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4주째.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대기업의 통제가 창의성을 죽인다. 한국인 셰프의 혁신적 요리, 본사 규정에 막혀. 기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셰프가 미국에서 주방 보조로 시작했고 창의적인 요리로 식당을 살렸지만 결국 기업의 시스템에 막혔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이 강렬했다. 박지훈 셰프는 음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기업은 그의 입을 막았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시스템을 위해 창의성을 희생해야 하는가? 기사가 나간 후 SNS가 폭발했다. 서울 키친 본사 최악이다. 지훈 셰프를 풀어줘라. 기업의 창의성 억압 반대. 본사는 당황했다. 데이비드 최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죠? 언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보이콧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스러웠다. 데이비드는 이 말을 짚었다. 김미영 사장에게 연락하세요. 우리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임원 5명이 서울 키친에 도착했다. 지훈은 주방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다. 박지훈 셰프님? 데이비드가 공손하게 물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네. 본사에서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칼을 내려놓았다. 회의실로 이동했다.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 셰프님,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규칙만 봤습니다. 하지만 규칙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들었다. 규칙의 목적은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셰프님의 요리가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안이요? 네. 셰프님을 우리 체인의 컬리너리 디렉터로 모시고 싶습니다. 컬리너리 디렉터. 지훈은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미영이 옆에서 설명했다. 요리 총괄 책임자야. 모든 매장의 메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국 50개 매장의 메뉴를 셰프님이 혁신할 수 있습니다. 셰프님의 창의성을 모든 곳에 퍼뜨리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영어도 서툴고 미국 자격증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이 말해줄 겁니다. 데이비드가 지훈의 말을 인용했다.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냈습니다. 한 매장을 살렸으니까요. 데이비드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50개를 살려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승진했어. 승진? 부셰프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번엔 더 커. 컬리너리 디렉터. 그게 뭔데? 요리 총괄 책임자. 50개 매장 전체를 책임지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아,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음식으로 말했더니 다들 들어주더라.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너의 요리는 너의 목소리였구나. 응.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말할 수 있게 됐어.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미소가 보였다. 5주째. 서울 키친 벽에는 새로운 기사가 걸렸다. 한국인 셰프 역경을 딛고 요리 디렉터로. 창의성이 시스템을 이겼다. 손님들이 기사를 읽으며 박수를 쳤다. 지우는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요리는 하나의 매장이 아닌 50개 매장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닌 설렘이었다. 음식은 거짓말 안 해.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첫 번째 재료를 썰기 시작했다.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컬리너리 디렉터. 지훈은 그 직함이 아직도 낯설었다. 본사와의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지훈 셰프님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었다. 본사요? 네. 달라스 본사에 셰프님의 사무실과 테스트 키친을 준비해 놨습니다. 테스트 키친. 지훈만의 실험실. 50개 매장을 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공간. 그리고 팀도 구성했습니다. 4명의 요리사가 셰프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4명이요? 네. 미국인 2명, 멕시코인 1명, 그리고 한국인 1명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내 밑에서 일한다고? 1년 반 전만 해도 주방 보조였던 그가. 월요일 아침, 지훈은 달라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영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지훈아, 넌 이제 우리 식당의 자랑이야. 사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뭘 했어? 내가 다 한 거지. 미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본사 가서도 내 요리로 말해. 음식은 거짓말 안 하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오스틴이 점점 작아졌다. 지훈은 지난 1년 반을 떠올렸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던 첫날.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영어 때문에 좌절했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주방에서 실험하고 새로운 맛을 만들고 음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달라스 본사는 거대했다. 2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 현대적이고 세련된. 지훈은 입구에서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봤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로비로 들어갔다. 박지훈 셰프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15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한쪽은 사무실이었고 다른 쪽은 거대한 주방이었다. 최신식 조리기구들, 넓은 조리대, 그리고 벽면 가득한 식재료들. 여기가 셰프님의 테스트 키친입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저쪽이 셰프님 팀입니다. 주방 안에 4명이 서 있었다. 데이비드가 소개를 시작했다. 마크 존슨, 텍사스 출신, 바비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30대 초반의 미국인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 멕시코 출신, 타코와 라틴 요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20대 후반의 멕시코인이 미소 지었다. 사라리. 한국계 미국인. 제과제빵 전문가입니다. 셰프님 기대하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한국계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그리고 이수진. 서울에서 온 요리사입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우는 4명을 차례로 바라봤다. 모두 자신을 셰프님이라고 불렀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거야?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첫 팀 미팅. 지훈은 테이블 앞에 섰다. 4명의 팀원들이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다. 영어로 쓴 것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영어로 말해야 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셰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맞춰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여러분, 저는 영어가 서툽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리입니다. 지훈이 주방을 가리켰다. 음식은 언어를 넘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다리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한식을 미국에 맞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훈이 칠판에 글을 썼다. 한식 미국 새로운 문화도 문화를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인도 놀라고 미국인도 놀라는. 카를로스가 손을 들었다. 셰프님, 그럼 멕시코 요리도 섞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문화도 중요합니다. 지훈이 웃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를 만들 겁니다. 작은 주방에서 사라가 질문했다. 첫 메뉴는 뭘 만들 건가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마크가 대답했다. 저는 바비큐 립입니다. 저는 타코요. 카를로스. 저는 마카롱이요. 사라. 저는 비빔밥이요. 수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첫 메뉴는? 지훈이 칠판에 썼다. 고추장 바비큐 립김치 타코 인삼 마카롱 텍스맥스 비빔밥.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이게 가능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죠. 지훈이 웃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마크가 물었다. 지훈은 시계를 봤다. 지금부터. 그날 오후. 테스트 키친은 전쟁터가 되었다. 마크는 립을 준비했다. 카를로스는 타코 쇠를 만들었다. 사라는 마카롱 반죽을 섞었다. 수지는 나물을 볶았다. 그리고 지우는 모든 것을 지휘했다. 마크, 불을 조금 낮춰요. 고추장이 타면 쓴맛이 나요. 카를로스, 김치는 잘게 썰어야 해요. 타코에 넣을 거니까. 사라, 인삼가루는 조금만. 너무 많으면 쓴맛이. 수진, 나물에 올리브 오일 써봐요. 참기름만 쓰면 미국인들이 낯설어해요. 4명은 지훈의 지시를 따랐다. 처음엔 낯설었다. 고추장과 바비큐 소스의 조합. 김치와 타코의 만남. 인삼과 마카롱의 융합. 실패도 많았다. 첫 번째 립은 너무 매웠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마크가 기침했다. 고추장 양을 줄이고 꿀을 더 넣어봅시다. 두 번째 립. 오, 이건 좀 나은데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간장을 넣어봅시다. 세 번째 립. 마크가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을 감았다. 씹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이거 미쳤는데요? 팀원들이 모두 맛을 봤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식이랑 바비큐의 조합이라고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성공입니다. 2주가 지났다. 4개의 메뉴가 완성되었다. 고추장 바비큐립, 김치 타코, 인삼 마카롱, 텍스맥스 비빔밥. 데이비드와 본사 임원들이 시식회에 참석했다. 지우는 긴장했다. 이들이 좋아할까? 임원들이 하나씩 맛을 봤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긴 침묵.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때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이거 정말 놀랍군요. 한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고추장 바비큐립은 텍사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김치 타코는 멕시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이에요. 임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데이비드가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셰프, 이 메뉴들을 전 매장에 도입하겠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뛰었다.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3주째. 새로운 메뉴가 전국 신개 매장에 도입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고추장 바비큐립, 텍사스를 점령하다. 김치 타코가 새로운 트렌드. 한식 체인점 혁신으로 승부수.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매출은 전국적으로 30% 증가했다. 예약은 2배로 늘었다. 지훈의 이름은 이제 요식업계에서 유명해졌다. 박지훈, 그 한국인 셰프. 응, 한식을 완전히 바꾼. 천재 아냐? 4주째. 지역 방송국에서 지훈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훈 셰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기자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문화요? 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살고, 한식을 사랑하지만 미국 음식도 이해하고. 지훈이 말을 이었다. 처음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미국식이라고, 미국에서는 너무 한국식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둘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음식은 언어입니다. 문화를 전달하는. 그리고 저는 두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주째. 뉴욕에서 온 이메일 한 통. 발신 미슐랭 가이드 미국 본부. 제목 서울 키친 체인 평가 신청 안내. 지훈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미슐랭.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 그들이 서울 키친 체인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데이비드님 이거 봤어요? 봤습니다. 믿을 수 없죠? 미슐랭이 체인점을 평가한다고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요리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뜻이죠. 데이비드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비됐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6주째. 미슐랭 평가단이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의 새 매장을 방문했다. 익명으로. 아무도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지훈은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다. 어느 매장을 갔을까? 요리는 제대로 나갔을까? 불안한 시간들이었다. 2개월이 지났다. 어느 금요일 오후, 데이비드가 지훈의 사무실로 뛰어왔다. 지훈 셰프. 네. 미슐랭 결과 나왔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미슐랭 가이드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서울 키친 달라스 본점 마이너스 미슐랭 1스타. 서울 키친 오스틴점 마이너스 빕구르망. 서울 키친 휴스턴점 마이너스 빕구르망.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우리가 스타를 받았어요? 네. 달라스 본점이 1스타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도 흥분했다. 그리고 오스틴이랑 휴스턴은 빕구르망.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평가 코멘트를 읽었다. 박지훈 셰프의 혁신적인 한식 마이너스 미국 퓨전은
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진정한 융합이다. 고추장 바비큐 립은 텍사스 바비큐의 정수와 한국 양념의 깊이를 완벽하게 결합했다. 서울 키친은 체인점이면서도 미슐랭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케이스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해냈어요. 해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왜? 또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요즘 지훈은 좋은 소식만 전했으니까. 엄마, 우리 미슐랭 스타 받았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미슐랭 1스타. 달라스 본점이.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서울에서 5년 동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지만 스타는 못 받았잖아. 응. 근데 미국에서 1년 반 만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나 여기서 내가 될 수 있었어. 지훈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전통만 있었어. 내가 창의적이면 이게 무슨 한식이냐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 내가 한국인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요리가 특별해서 인정받았어.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셰프야.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 넌 셰프야. 진짜 셰프.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눈물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주. 지훈에게 또 하나의 이메일이 왔다. 제목 강연 초대. 박지훈 셰프님께 TED에서 셰프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요리사, 그리고 음식으로 말하기. 많은 분들이 셰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이메일을 읽고 데이비드에게 보여줬다. TED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셰프님의 이야기는 언어를 넘어요. 데이비드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TED 강연일. 오스틴 컨벤션 센터. 5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무대 뒤에서 대기했다. 손이 떨렸다. 영어로 긴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스태프가 다가왔다. 셰프님 5분 후입니다. 네. 지훈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몇 번이고 연습한 영어 문장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다음 연사 박지훈 셰프님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수 소리. 지훈은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500명의 눈이 자신을 바라봤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섰다. 원고를 펼쳤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원고를 읽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지훈은 원고를 접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서툰 영어였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다. 저는 1년 반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자격증이 없어서 한국인이라서 무시당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방 보조만 해. 한국 반찬이나 담아. 너는 요리 못해. 매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을.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잠시 멈췄다. 말이 안 통하면 음식으로 말하면 된다고. 음식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밤마다 요리했습니다. 새로운 맛을, 새로운 조합을. 그리고 손님들이 알아줬습니다. 제 요리를.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늘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입니다.
신계 매장의 요리 디렉터입니다. 하지만 1년 반 전에는 아무도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훈이 청중을 둘러봤다. 제 영어는 여전히 서툽니다. 자격증도 나중에 땄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예요.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봤다는 것.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음식은 언어입니다. 문화의 언어, 마음의 언어.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세요. 요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이어도 음악이어도 무엇이든.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은 모든 언어를 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민자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셰프님 레스토랑 꼭 갈게요. 한 중년 여성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20년 전에. 네. 아직도 영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항상 주눅 들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오늘 셰프님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렇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지훈이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에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스틴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1년 반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웠던.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감이 있었다. 소속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미영 사장이었다. 지훈아, TED 강연 봤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 아, 네. 정말 멋있었어. 울면서 봤어. 감사합니다. 있잖아, 오스틴 매장 손님들이 다 자랑스러워해. 우리 셰프가 TED에 나왔다고. 지훈은 미소 지었다. 사장님,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아. 네. 넌 이제 정말 날아올랐어. 더 높은 곳으로 갈 거야. 사장님. 오스틴은 너무 작아. 너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해. 미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나도 알아. 하지만 기회는 잡아야 해. 내 꿈이 뭐였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 자신의 철학을 담은 공간. 생각해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지훈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이 흘렀다. 서울 키친체인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70개 매장으로 확장했다. 모든 매장에서 지훈의 메뉴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지훈은 바쁜 사람이 되었다. 월요일 달라스 본사 신메뉴 개발, 화요일 휴스턴 매장 품질 관리, 수요일 시카고 신규 매장 오픈 준비, 목요일 뉴욕 매장 컨설팅, 금요일 본사 미팅, 주말 다음 주 준비. 지훈의 스케줄은 빽빽했다. 성공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본사 사무실. 데이비드가 지훈을 불렀다. 지훈 셰프,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앉으세요. 데이비드의 표이 진지했다. 우리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네. 뉴욕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계획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플래그십 스토어? 네. 우리 브랜드의 최고급 매장. 파인다이닝 수준이. 그게 저랑 무슨. 셰프님이 총괄 셰프가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펼쳤다.
완전한 자유권. 메뉴, 인테리어, 운영 방식 모두 셰프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꿀 겁니다. 데이비드가 종이에 뭔가를 썼다. JIHON. 셰프님 이름으로. 지우는 숨이 막혔다. 제 이름으로요? 네. 박지훈 셰프의 레스토랑.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저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해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날 밤, 지훈은 오스틴으로 돌아왔다. 서울 키친 오스틴. 자신이 처음 주방 보조로 시작했던 곳.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훈이네. 미영이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오늘 오스틴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여기 오고 싶어서요. 지훈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제임스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 지훈. 오랜만이다. 형. 뭐야, 그 표정은.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조리대에 기대섰다. 형, 나 뉴욕에 내 레스토랑을 열 수 있대. 제임스의 손이 멈췄다. 진짜? 응. 본사에서 제안했어. 그거 완전 대박인데? 그런데, 나 여기가 좋아. 이 주방이. 지훈이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처음 꿈을 꿨거든. 밤마다 혼자 요리하면서. 제임스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 있잖아. 응. 새는 둥지를 떠나야 날 수 있어. 넌 이미 여기서 다 이뤘어. 이제 더 큰 하늘이 필요해. 제임스가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린 내가 없어도 괜찮아. 넌 우리한테 다 가르쳐줬으니까.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응, 지훈아. 나 뉴욕에 내 레스토랑 열게 됐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내 이름으로? 응. JIHON이라고. 엄마 괜찮아? 괜찮지. 너무 좋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있잖아, 지훈아. 응. 내가 한국 떠날 때 엄마 정말 걱정했어. 알아. 영어도 서툴고 자격증도 없고. 미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넌 해냈어. 엄마 걱정이 부질없었어. 엄마. 이제 뉴욕이야. 세계의 중심.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엄마가 미국 갈게. 오픈할 때. 정말? 응. 엄마가 첫 손님이 될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엄마.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이런 아들 낳아서. 일주일 후. 지우는 데이비드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결정하셨어요?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다. 좋은 결정입니다. 계약서를 펼쳤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셰프 겸 공동 오너. 지분 30%. 30%요? 네. 셰프님 없이는 이 레스토랑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훈은 계약서를 읽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그리고 하나 더. 데이비드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오픈 자금입니다. 500만 달러. 지훈의 눈이 커졌다. 500만 달러요? 네.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드세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박지훈. 그 이름이 계약서에 새겨졌다. 6개월이 흘렀다. 뉴욕 맨해튼. 5번가와 32번가 모퉁이. 거대한 유리 건물 1층. JIHON. 네온 사인이 빛났다. 검은색과 금색의 조화. 세련되고 모던한. 지우는 레스토랑 앞에 섰다.
아직 오픈 전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완성되어 있었다. 40석 규모의 작은 공간. 하지만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다. 벽면 한국 전통 한지와 현대적 조명의 조화. 테이블 미국산 흑호두 나무. 의자 한국 장인이 만든 수작업 의자. 주방 오픈 키친. 손님들이 요리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최신식 조리 기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오스틴 서울 키친 주방 사진. 지훈이 처음 요리를 시작했던 곳. 잊지 않을게. 지훈이 중얼거렸다. 오픈 2주 전. 팀 미팅. 지훈이 선발한 7명의 셰프들. 한국인 2명,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프랑스인 1명, 멕시코인 1명. 여러분. 지훈이 입을 열었다. 이 레스토랑의 철학은 하나입니다. 칠판에 썼다. 음식은 문화의 대화. 우리는 한식당이 아닙니다. 미국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레스토랑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다. 한국의 발효기술, 일본의 정밀함, 프랑스의 소스, 멕시코의 열정, 미국의 대담함. 모든 것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훈이 팀원들을 쳐다봤다. 진심입니다. 우리의 요리에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픈 1주 전. 프리뷰 디너. 50명의 음식 평론가와 언론인을 초대했다. 지훈은 긴장했다. 잘할 수 있을까? 첫 요리가 나갔다. 김치 거품과 굴. 한국의 김치를 발효시켜 거품을 만들고 그 위에 신선한 굴을 올렸다. 평론가들이 한 입 떠먹었다. 눈이 커졌다. 두 번째 요리. 된장 버터 랍스터. 한국 된장과 프랑스 버터를 섞어 만든 소스를 랍스터에. 세 번째 요리. 고추장 에이징 스테이크. 미국산 프라임 비프를 고추장에 2주간 에이징한 후 굽고 그 위에 인삼칩을. 평론가들은 말을 잃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리. 모든 요리가 혁신적이었다. 마지막 디저트. 막걸리 아이스크림과 떡. 한국의 막걸리로 만든 아이스크림, 그 위에 찹쌀떡과 흑임자 크럼블. 한 평론가가 일어섰다. 뉴욕타임즈의 음식 전문 기자였다. 셰프 박지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주방에서 나왔다. 요리복을 입은 채. 저입니다. 셰프님. 기자가 다가왔다. 이건 제가 30년간 음식 취재하면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독창적인 요리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다른 평론가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픈 당일. 2024년 11월 15일. JIHON 레스토랑 정식 오픈. 첫 예약은 3개월 전에 다 찼다. 저녁 6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엄마. 지훈아. 어머니는 레스토랑을 둘러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 이름이 여기 있네. 응.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지훈을 꼭 안았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알아. 넌 더 높이 올라갈 거야. 3개월 후. 뉴욕 타임즈 일면 기사. JIHON- 뉴욕의 새로운 별. 한국인 셰프 박지훈, 문화융합의 새 지평을 열다. 기사는 지훈의 여정을 자세히 다뤘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음식으로 말하고 결국 자신의 레스토랑을 연 이야기. 기사 마지막 문단. 박지훈 셰프는 증명했다. 언어가 아니라 열정이,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이, 국적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레스토랑 JIHON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그것은 꿈을 이룬 한 이민자의 선언문이다. 6개월 후. 미슐랭 가이드 발표. 지훈은 레스토랑에서 팀원들과 함께 기다렸다. 오후 3시.
발표 시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을 봤다. JIHON-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이 지훈을 들어 올렸다. 셰프, 셰프, 셰프. 지훈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2년. 주방 보조에서 미슐랭 2스타 셰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 하지만 해냈다. 그날 밤. 레스토랑 마감 후. 지훈은 혼자 주방에 남았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칼을 들었다.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리듬이 있었다. 톡, 톡, 톡. 음식은 내 목소리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세상이 들어주고 있어.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것이었다. JIHON. 박지훈. 더 이상 주방 보조가 아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의 이름으로 요리하는 진짜 셰프.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1년이 흘렀다. JIHON은 이제 뉴욕에서 예약하기 가장 어려운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다. 미슐랭 2스타를 유지했고 세계 50대 레스토랑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레스토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오픈 전 시간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낯익은 얼굴. 제임스였다. 오스틴에서 함께 일했던. 형. 지훈,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껴안았다. 뉴욕까지 어떻게? 내 레스토랑 보러 왔지. 당연히. 제임스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봤다. 와, 정말 대단하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지. 둘은 테이블에 앉았다. 있잖아, 지훈. 제임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처음에 너를 무시했던 것. 형, 그건. 아니, 말해야겠어. 난 내가 한국인이라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했어.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결국 넌 날 가르쳐줬어. 요리가 뭔지. 형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줬어요. 아니야. 난 기술만 가르쳤어. 근데 넌 철학을 보여줬어. 제임스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리고 자랑스러워.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또 있었다. 김미영 사장. 사장님. 지훈아 왔다. 미영은 레스토랑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구나. 네.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미영이 테이블에 앉았다. 지훈이 직접 요리를 가져왔다. 첫 접시 퓨전 비빔밥. 오스틴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요리. 미영이 한 입 떠먹었다. 눈을 감았다. 맛이. 그때 그대로네. 네. 잊을 수가 없어서요. 지훈아. 네. 넌 음식으로 말했어. 그리고 세상이 들어줬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너처럼 꿈꾸는 사람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지훈은 뉴욕 한인타운의 작은 요리학교를 방문했다.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강사가 소개했다. 미슐랭 2스타 셰프 박지훈입니다. 20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대부분 한국, 중국,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지훈은 앞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다. 셰프님, 저도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영어가 너무 서툴러요. 가능할까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저도 지금도 영어 서툽니다.
학생들이 웃었다. 하지만 음식은 언어를 넘습니다. 지훈이 칠판에 썼다. 음식 마음의 언어. 여러분의 진심을 요리에 담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실력도 중요하지 않나요? 다른 학생이 물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훈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던 것, 무시당했던 것, 하지만 밤마다 연습했던 것.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중국인 학생이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지훈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다. 셰프님, 저희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지훈은 생각했다. 내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 나도 줄 차례야. 다음 주부터 JIHON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이민자 요리사들을 위한 무급이지만 배울 건 많을 겁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다. 3개월 후 지훈의 사무실. 한국 방송국에서 온 이메일. 제목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내용 이민자의 꿈 마이너스 박지훈 셰프의 여정을 담고 싶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닌 다른 이민자 요리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주세요.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방영되었다. 시청률 8%.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요리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지훈은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을 읽었다.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 셰프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꿈 이루고 싶어요. 지훈은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1년 후 JIHON은 여전히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요리책을 쓰는 것. 제목은 이미 정했다. 음식으로 말하기 한 이민자 셰프의 여정.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매일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지훈은 글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실패의 이야기도 성공의 이야기도. 어느 겨울밤 레스토랑 마감 후 지훈은 혼자 주방에 있었다. 칼을 들었다. 채소를 썰었다. 톡톡톡. 여전히 좋아하는 소리였다. 문득 깨달았다. 미슐랭 스타도 레스토랑 이름도 명성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었다. 주방에서 칼을 들고 재료와 대화하는 이 순간. 음식으로 말하기. 그것이 지훈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로 지훈은 세상과 대화하고 있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지훈처럼.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이룰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훈은 다시 칼을 들었다. 내일의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2년 후 박지훈의 요리책 음식으로 말하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년 후 JIHON은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 5년 후 지훈은 이민자 요리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금도 지훈은 매일 주방에 선다. 칼을 들고 재료를 썰고 음식으로 말한다. 그것이 박지훈이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박지훈 셰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언어가 서툴러도 자격증이 없어도 무시당해도 진심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낸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실버로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특별하고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이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